20세기 물리학의 두 거인,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중력, 시공간, 블랙홀. 양자역학은 원자를 설명했습니다. 입자, 에너지, 빛. 둘 다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실험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입자는 파동입니다. 전자는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관측하기 전까진 여러 상태에 동시에 있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하나로 결점됩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불확정적이고 확률적이며 불연속적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달랐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비틀립니다. 중력은 시공간이 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확정적입니다. 매끈하고 연속적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두 이론,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상대성 이론은 말합니다. 자연은 명확한 법칙을 따른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싫어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자연이 확률로 결정된다고? 말도 안 돼. 뭔가 숨겨진 변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실험은 명확했습니다. 자연은 정말로 확률적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양자역학은 작은 세계, 원자, 전자, 광자. 상대성 이론은 큰 세계, 별, 은하, 우주.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일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양자역학으로 설명됩니다. GPS 위성,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됩니다. 둘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는 만납니다. 블랙홀, 극한의 중력, 극한의 밀도, 거대한 질량이 한 점에 모입니다. 여기서는 양자역학도 필요하고 상대성 이론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두 이론을 함께 쓰려고 하면 답이 이상해집니다. 무한대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리학은 무한대를 싫어합니다. 무한대가 나온다는 건 뭔가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20세기 내내 물리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두 이론을 합칠까? 양자중력 이론, 만물의 이론, 물리학의 성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단서를 줍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블랙홀이 빛을 낸다는 것.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수수께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보 역설, 블랙홀. 두 이론이 충돌하는 곳. 그곳에서 물리학의 미래가 열립니다. 블랙홀, 극한의 중력, 극한의 밀도. 여기서 두 이론이 충돌합니다. 사편, 기억하시나요?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입니다. 무한대, 밀도, 무한대,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입니다. 물질이 계속 압축되면 결국 한 점이 됩니다. 그 점에서 시공간이 찢어집니다.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한대가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불편했습니다. 무한대. 물리학에서 무한대가 나온다는 건 뭔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무한대가 없습니다. 무한대는 우리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이라면? 불확정성 원리가 있습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무한히 작아질 수 없습니다. 플랑크 길이 1을 10의 35승으로 나눈 미터. 원자 크기의 1000조분의 1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것보다 작은 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양자 효과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블랙홀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랑크 길이까지 압축되면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습니다. 양자 역학이 말합니다. 특이점은 없다. 충돌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특이점 존재한다. 양자 역학. 특이점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는 틀렸거나 둘 다 불완전하거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사건의 지평선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조금 큰 블랙홀이라면 지평선 근처 중력도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매끈하게 넘어갑니다.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을 고려하면 진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입자 반입자 쌍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양자 요도.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 이 쌍이 생성되면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는 밖으로 튕겨 나옵니다. 블랙홀이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것이 1974년 스티브 호킹의 발견입니다. 블랙홀이 증발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론입니다. 양자 역학을 함께 고려해야 나옵니다. 처음으로 두 이론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증발합니다. 물리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양자 중력의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호킹의 발견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블랙홀이 증발한다면 정보는 어떻게 될까? 블랙홀에 떨어진 모든 정보, 책, 사람, 별, 모든 것의 정보. 블랙홀이 사라지면 그 정보도 사라지는 걸까? 양자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말합니다. 정보는 사라진다. 블랙홀. 두 이론이 만나는 곳. 하지만 평화롭게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모순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이 물리학 최대의 미스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보 역설. 1974년 스티븐 호킹 32살 케임브리지 대학 루게릭병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우주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두 이론을 함께 써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홀이 빛을 냅니다. 처음엔 자기도 믿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빛조차 탈출 못합니다. 그런데 빛을 낸다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홀에서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진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 진공은 끓어오릅니다. 입자, 반입자 쌍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평소엔 문제 없습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서 소멸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도 지켜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라면 입자 쌍이 정확히 지평선을 걸쳐서 생성됩니다. 한쪽은 지평선 안쪽에서 생깁니다. 한쪽은 지평선 바깥쪽에서 생깁니다. 안쪽에 생긴 입자, 블랙홀 안으로 떨어집니다. 빛조차 탈출 못하는 곳입니다. 바깥쪽에 생긴 입자,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둘이 만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둘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안으로 떨어진 입자는 영원히 갇힙니다. 밖으로 나간 입자는 자유입니다. 밖으로 나간 입자,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입자가 나왔습니다. 블랙홀이 빛을 낸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입자가 나왔으니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왔습니다. 블랙홀에서요. 블랙홀이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질량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호킹 복사, 호킹 레디에이션입니다. 블랙홀은 서서히 증발합니다. 1974년 호킹이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리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블랙홀이 빛을 낸다고? 증발한다고?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결합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블랙홀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무거울수록 차갑습니다. 가벼울수록 뜨겁습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 온도는 60 나노켈빈. 절대 영도보다 10억 분의 60도 높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2.7 켈빈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블랙홀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하지만 작은 블랙홀이라면? 산 정도 질량의 블랙홀. 온도가 수조도입니다. 맹렬하게 복사를 냅니다. 빠르게 증발합니다. 증발하면서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빠르게 증발합니다. 가속됩니다. 마지막 순간, 폭발합니다. 감마선 폭발. 원자폭탄 수백만 개 에너지. 태양 질량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려면 10의 67승년. 우주 나이의 10조의 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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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배입니다. 사실상 영원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명확합니다. 블랙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증발합니다. 호킹 복사.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결합한 성과입니다. 두 이론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희망했습니다. 이제 양자중력 이론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 블랙홀이 증발하면 안에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될까? 책 한 권을 블랙홀에 던졌다고 해봅시다. 모든 정보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천억 년 후,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호킹 복사만 남았습니다. 호킹 복사는 열 복사입니다. 온도만 있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책의 정보는? 사라진 걸까요?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말합니다. 정보는 사라졌다. 정보 역설. 물리학 최대의 미스터리가 시작됐습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자가 어떻게 변하든 어디로 가든 정보는 보존됩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과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유니터리라고 합니다. 양자 상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책 한 권을 태웁니다. 재와 연기가 됩니다. 정보가 사라진 것 같죠? 아닙니다. 재의 원자 배열, 연기의 분자 상태, 빛의 파장. 이 모든 것을 완벽히 분석하면 원래 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보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철칙입니다. 어떤 물리 과정도 정보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책 한 권을 블랙홀에 던집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정보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천억 년이 지납니다. 블랙홀이 호킹 복사로 증발합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호킹 복사뿐입니다.
호킹 복사는 열 복사입니다. 온도만 있습니다. 블랙홀 질량에 따라 온도가 결정됩니다. 최대 정보는 없습니다. 호킹 복사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최대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걸까요? 이것이 정보 역설, 인포메이션 패러독스입니다. 양자역학.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호킹 복사. 정보는 사라졌다. 둘 다 맞을 수 없습니다. 1976년 호킹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리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진영으로 갈렸습니다. A진영, 스티븐 호킹. 정보는 사라진다. 블랙홀은 예외다. 양자역학을 수정해야 한다. B진영, 레너드 서스킨드, 제라드 T 호프트. 정보는 보존된다. 어딘가에 남아있다. 호킹 계산이 불완전하다. 30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2004년 더블린에서 열린 학회. 호킹이 강연에 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정보는 보존됩니다. 물리학계는 놀랐습니다. 호킹이 자기 주장을 철회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정보가 보존된다면 어떻게?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 현재 가장 유력한 해답. 홀로그래피 원리.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저장됩니다. 3차원 정보가 2차원 표면에 기록됩니다. 홀로그램처럼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모든 정보. 사실은 표면에 각인됩니다. 호킹 복사로 나올 때 이 정보가 함께 나옵니다. 아주 미묘하게 암호화되어서요.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12년 새로운 역설이 발견됩니다. 파이어월 역설. 정보가 보존되려면 사건의 지평선이 뜨거운 벽이 되어야 합니다. 블랙홀에 떨어지는 순간 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말합니다. 지평선은 특별하지 않다. 아무 느낌 없이 넘어간다. 또 충돌입니다. 정보 역설. 50년째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려줍니다. 우리의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블랙홀이 말해줍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이론. 양자중력 이론. 만물의 이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를 따라가면 언젠가 답을 찾을 것입니다.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20세기 물리학의 두 기둥. 하지만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에서 충돌합니다. 정보 역설을 만듭니다.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두 이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론. 양자중력 이론. 만물의 이론. 물리학자들의 꿈입니다. 아인슈타인도 평생 추구했습니다. 통일장 이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70년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촉근 이론. 입자가 아니라 끈입니다. 아주 작은 끈이 진동합니다. 진동 방식에 따라 다른 입자로 보입니다. 전자, 광자, 쿼크. 모두 같은 끈의 다른 진동. 중력도 끈의 진동입니다. 따라서 양자화할 수 있습니다. 양자 중력. 수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내려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0차원 또는 11차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나머지 6에서 7차원은 어디 있을까요? 말려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고. 더 큰 문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끈의 크기. 플랑크 길이. 이를 10의 35승으로 나눈 미터. 이 스케일에서 실험하려면 플랑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0의 19승 GeV. LHC가 도달한 에너지는 14TeV. 14조 전자볼트. 플랑크 에너지는 그것의 1조 배입니다. 지구 크기의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은하 크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습니다. 검증 못하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다. 수학일 뿐이다. 촉근 이론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간접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블랙홀 관측, 중력파, 우주 배경 복사. 또 다른 후보. 루프 양자 중력.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합니다.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불연속적입니다. 아주 작은 루프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촉근 이론과 다릅니다. 여분의 차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4차원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역시 검증이 어렵습니다. 플랑크 스케일에서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접근들도 있습니다. 인과 집합 이론, 비가환 기하학, 양자 그래프 이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검증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플랑크 스케일. 이를 10의 35승으로 나눈 미터. 관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블랙홀 관측.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9년 블랙홀 사진이 시작이었습니다. 중력파 정밀 분석. 블랙홀 충돌에서 나오는 중력파. 여기에 양자 중력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직후 우주. 플랑크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직접 실험은 못해도 시뮬레이션은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로 시공간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꿈. 통일 이론. 1955년 아인슈타인이 죽기 직전까지 추구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단서를 줍니다. 정보 역설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호킹 복사가 길을 보여줍니다.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곳. 블랙홀 중심. 빅뱅 순간. 그곳에서 새로운 물리학이 태어날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우리는 GPS에서 출발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그 안에 상대성 이론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팽창을 배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 이는 mc제곱을 이해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것.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기하학이라는 것. 블랙홀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공간이 찢어지는 곳. 빛조차 탈출을 못하는 곳. 입자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도전하는 입자들을 봤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시험하는 현장. 우주 여행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시간 팽창이 항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물리학의 최전선에 도착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중력과 양자, 거시와 미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론. 그것이 21세기 물리학의 도전입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공간을 휩니다. 두 세계를 통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 물리학자들의 과제입니다. 블랙홀이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정보 역설이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과학은 계속됩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답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상대성 이론 여행.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과학의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감사합니다.